여러분들이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잘 활용하셔갖고 굳이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절차까지 가기 전에 명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압류재산 공매물건이나 신탁재산 공매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라고 하면 명도를 이제 별도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에는 인도면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하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인도면허 신청을 해갖고 결정문 받아서 강제집행까지 가면 되는데 공매에는 인도면허 절차가 없다더라.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명도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내야지만 그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암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 대상자여서 명도소송을 하시면 명도소송은 무조건 이기겠죠. 명도소송은 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기긴 이기겠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기간이 문제죠.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보낸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낙찰받은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명도를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 명도 팁은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제가 예전에 경매 수업을 할 때 한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강제집행 당일날 이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강제집행 신청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애한테 했는데 집행하는 당일날은 B라는 애가 살고 있으면 집행 못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점유를 넘기는 애들이 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으면 아무리 강제집행 당일날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게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압류재산이나 신탁 공매물건 낙찰받았는데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 협상이 안 됐다. 그럼 이제 명도 소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걸어놓고 명도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2주 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집행관이 먼저 전화합니다. 이제 집행하러 갈 거니까 그날 좀 있어줘라.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던가 아무도 없거나 그러면은 열쇠공을 불러가서 문 땁니다. 개문합니다. 일종의 이제 강제집행하는 거랑 절차는 거의 비슷하죠. 만약에 이제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가서 문 열고 안에다 이제 고시문 붙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던가 연락이 안 된다던가 하면은 이제 열쇠공 불러가고 문을 강제로 개문해서 집행을 실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을 강제적으로 개문해서 그 집행을 실시할 때는 낙찰받은 사람 외에 증인 2명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2명이 출석을 해갖고 그 강제집행 현장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고시문 붙이면 되겠지만 협조 안 된다라고 하면 문을 강제적으로 개문하고 고시문 붙여버린다. 근데 그 고시문을 갖다가 그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공간에다 딱 붙여버립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공간에다 딱 붙여버린다라고 하면은 TV에다 붙인다 이게 아니라 현관문 나갔다 들어왔다는 문 바로 옆에다 붙여버려요. 이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고시문이 붙는 순간부터 점유자하고 협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뭐 당당하게 나오던 사람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고시문에 내 집에 딱 붙게 되면은 야 이거 진짜 법률적으로 지금 일 처리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딱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협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명도소송 진행하기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고시문 붙이는 순간부터 명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 잘 활용하셔갖고 굳이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절차까지 가기 전에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활용해서 명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도 팁은 바로 뭐냐면은 명도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입니다.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배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낙찰자한테 받아가야 되는 서류를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명도 대상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그 배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한테 2가지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그 배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서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명도확인서. 그 명도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람의 집을 비워주었음을 확인한다는 서류가 명도확인서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도 저 2가지 서류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한테 배분금이 있는 사건,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명도가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 명도 확인서에 대한 서류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작성하셔갖고 낙찰자가 주게 되면 이 서류를 받아가서 이제 배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명도 확인서에 대한 서류 양식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다운받는지만 알려드리면, 자, 입찰 이용 안내 카테고리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자료실에 서식 자료라고 있어요. 서식 자료 한번 가봅니다. 명도 확인서 이렇게 써 있죠. 클릭해 보면은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차인한테 배분금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명도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도 팁이 바로 뭐냐면은 채권 가압류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경매 수업할 때도 채권 가압류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부동산도 없고 유체동산도 없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돈에도 가압류 걸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가압류를 채권 가압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분받을 돈이 있다. 그 돈에도 채권 가압류 걸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때 활용이 가능하냐면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배분 금액을 받을 때 임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지만 배분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 같은 경우는 공매가 낙찰됐어요. 낙찰됐는데 안에 있는 세금이나 채권 같은 거를 갖다 다 배분하고도 돈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잉여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소유자한테 돌아갑니다. 소유자는 그 배분 금액을 수령할 때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유자는 그 돈 받아서 나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 소유자는 명도 확인서나 인감증명서 필요 없이 배분받는다. 그럴 때 그 소유자가 그 배분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는 게 이 채권 가압류입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는 명도 확인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이 배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압류 걸어버려갖고 그 사람의 배분을 못 받도록 일단은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놓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명도 협상이 잘 안 된다. 명도 소송 들어가겠죠? 명도 소송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들 같은 게 발생되게 되면은 이 가압류 걸은 이 배분금에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 갖다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버티면 버틸수록 나중에 내가 받아가야 되는 배분 금액에 대한 금액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유자를 대상으로 명도를 하신다. 만약에 그 소유자가 이익여액이 남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채권 가압류라는 걸 잘 활용하시면은 명도를 비교적 쉽게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